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한 명을 꼽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위인전에서 읽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 아니면 중학교 선생님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헤어졌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각나시겠죠? 아마 자신에게 영향을 줬던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고 무슨 영향을 줬는지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려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도 당연히 여러분처럼 머릿속에 여러 사람이 생각나지만 전 단박에 딱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좀 뻔하고 흔한 대답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고려대 경제학과까지 나온 놈이 못한다고 고액 연봉도 포기하고 헬스장 트레이너가 됐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였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업에 대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어디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지, 또는 이직을 한다면 어떤 회사로 왜 가야 할지, 또 내 진로를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수학 문제처럼 삶의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다양한 풀이법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아버지가 바빠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바빠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이 신문에서 가끔 보는 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많이 달라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 수가 10명이 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교회만 해도 10명에서 20명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큰 교회에서 후원받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 생계를 위해서 부업을 하기도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성도수가 많건 적건 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게 임하셨어요. 성경과 신학책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글쓰고 설교문 작성하고 또 성도수는 적지만 한 분 한 분 전화하고 집도 찾아다니시면서 열심히 케어했거든요. 또 주변에 사람이 너무 적게 살아서 아예 교회가 없는 지역엔 배 타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셨어요. 집에 돈이 너무 없으면 돈 벌기 위한 일도 조금씩 하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곧 70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평생을 사시고 지금은 목사를 은퇴하고 선교사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충분히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이 일을 하냐고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요즘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빨리 은퇴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강의로 파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서점에만 가봐도 베스트셀러에 투자,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항상 껴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일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배운 것들은 단순히 월 2천, 3천만 원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나 빨리 은퇴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일과 직업이라는 건 첫 번째, 평생 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것, 세 번째, 일하면서 스스로 행복과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삶을 통해서 저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목회활동을 하면서 돈을 거의 벌지 못했고 몇 년 전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다가 귀 한쪽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몸에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선교활동하면서 사시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면 저희 아버지는 본인의 뜻을 강요하기보다는 제 생각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시골을 벗어나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거나 대학교 때 전공으로 철학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대학교 간판을 포기하고 트레이너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왜 하고 싶은지, 그걸 하면 행복한지 꼭 이유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이나 다른 집 부모님들은 어떠실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솔직히 가난한 집안의 부모로서 아들놈이 공부를 좀 잘하고 똘똘하면 돈 좀 잘 버는 직업을 골라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해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죽어라 공부하던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는데도 고려대학교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의대를 가라든지 변호사나 회계사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권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가난한 집안의 부모인 본인하고 다르게 자식은 가난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직업이나
투자 같은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 덕에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도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만 더 말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뭘 선택하든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한결같아요. 너는 그거 선택해서 앞으로 삶이 행복하고 보람되냐? 저희 아버지한테 진로를 선택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저의 삶과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 저의 즐거움과 행복한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다른 친구들이 취업하고 시험 준비할 때 갑자기 경제학과하고 전혀 관련 없는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했거든요. 저희 아빠는 수학과 대학원에 가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취업 안 하고 갑자기 뭔 대학원이냐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수학이 재밌냐? 수학과 진학해도 앞으로 행복하겠냐? 라고 물었고 전 당연히 그렇다고 했죠.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됐다고 열심히 하라고 대학원 진학에 찬성하셨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수학을 업으로 삼을 만큼 재능이나 열정이 없다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요. 저희 집이 돈이 많은 집도 아닌데 진짜 그랬어요. 오히려 제가 돈 때문에 뭔가 선택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트레이너 한다고 했을 때 아빠 안심시켜 드리려고 트레이너도 잘하면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아빠가 돈 때문에 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참 세상 물정 모르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요즘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형제자매가 4명이거든요. 그런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당장 돈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삶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 거의 70이 다 돼 가시지만 지금도 자신의 분야에서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게 느껴지거든요. 비록 조금 가난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 식구도 다 책임지셨고요. 최근에는 10년 이상 준비해 오셨던 책도 내셨더라고요. 항상 존경했던 아버지인데 그 책을 읽는데 그간 아빠가 공부해온 것과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분이었다는 거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들 또한 그 책을 읽고 아버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해 주니까 훨씬 행복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숟가락 들 힘이 있는 한 저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계속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모습과 저를 키우셨던 방식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미래 30살이나 40살이나 더 나아가 60, 70살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그때까지 뭘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까?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 늘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 이유를 찾고 진로에 대한 선택을 내렸어요.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과 대학원 진학처럼 잘못 판단하고 후회한 선택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결과가 트레이너야? 그럼 고대는 왜 간 건데? 너가 별 볼 일 없이 학교 생활에서 사실 할 수 있었던 게 트레이너였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제 얘기 좀 들어봐봐요. 제가 자랑을 조금 하자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대 경영대생들도 몇 번씩이나 떨어진 학회에 한 번에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꽤 좋은 스펙도 쌓았고 그러다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또 학회 선배들 중에선 실제로 연봉 1억 넘는 직장에 간 사람들이 많아서 연봉 1억 넘는 직장 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진짜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회 선배 추천으로 인턴도 하고 했었고요. 저는 그런 쪽 분야가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일할 만큼 재밌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해서 매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새벽에 퇴근하는 삶을 살 자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경제학과인데 은행시험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서류 제출 기간이 맞았던 뭐 기업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별 준비 없이 시험을 봤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뭐 거창하게 준비한 게 아니어서 아쉽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뭐 시험 준비해서 다시 도전해 보기를 원하시긴 했어요. 당연히 저는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제가 돌연 트레이너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처음에 많이 실망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어땠을까요? 저희 아빠는 그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트레이너를 하는 게 행복할 것 같냐? 트레이너로 일하면 일하는 시간이 재밌을 것 같냐? 돈 때문에 트레이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10년 이상 꾸준히 해온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다면서 트레이너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제가 행복하고 보람되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요즘 가끔 저희 아빠는 전화 와서 지금도 트레이너 재밌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몸 관리가 안 돼서 살이 찌면 그러면 안 된다고 다이어트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아마 그 나이 때 어르신 중에서는 몸이 좋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가장 높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너가 돈을 못 벌어봐서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맞아요. 충분히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막상 돈을 많이 벌어보면 그걸로 이것저것 누리면서 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치만 저도 최저시급이 5, 6천 원 하던 약 10년 전에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있어요. 고려대 합격하고 진짜 하루 종일 그룹과외 하면서 이미 만족할 만큼의 돈을 벌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행복했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눈 떠가지고 자기 전까지 하루 내내 과외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행한 시간 보내고 주말이나 또는 언제 잠깐 짬이 나면 진짜 흥청망청 돈 쓰고 뭐 여자들한테 대도 않는 선물이나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기가 제 인생에 뭘 남겼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월 1,000 벌어본 적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불행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이에요.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은 평생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 이상, 즉 반나절 이상을 일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평생에 하루에 반을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는 일어나자마자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 자신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막상 돈을 써보니까 돈을 쓰는 건 그때 잠깐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취미고 좋아했던 일이 되었을 때 겪었던 고충들도 있죠. 그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좀 더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고충들을 이겨내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은행이나 고액 연봉직 이런 거 했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때로 돌아가도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저처럼 평생 일해야 한다는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택지가 도움이 되는 날이 오고 여러분이 그 선택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에서 저희 아빠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직업과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보람과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진짜 운이 좋아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겹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행운에 항상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